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소장님. 네. 5천만 명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발표되는 현장에 소장님도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프카카오라는 행사에 저도 이제 가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걸 봤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업데이트 이것저것 한다는 게 장표로 나왔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많이 바뀌겠구나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발표 날에 바로 이제 iOS에서는 업데이트가 됐고 이틀 있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 우리가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에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써왔던 카카오가 완전히 첫 페이지부터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놀래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카카오의 변화를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체류 시간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어떤 또 방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카카오도 이제 또 한 번 거듭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늘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건데. 네. 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화면 변화, 메뉴보다 소장님은 더 흥미로운 부분을 보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거 진짜로 되면은 되게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AI 쪽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에이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가 뭔가 알아서 나 대신에 뭔가 해주고 또 정말로 좋은 비서처럼 내가 어떤 맥락이 있을 때 그걸 먼저 뭔가 액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카카오에서 얘기한 것들이 지금 당장 적용은 아직 안 됐어요. 아마도 10월 말 혹은 11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갈 것 같은데 지금의 변화를 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항상 컨셉적으로 얘기했던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카카오의 이 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게 AI 비서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변화들에 대한 좀 로드맵 그리고 메뉴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걸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뉴스상으로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오픈 AI의 챗 GPT가 도입되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챗 GPT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픈 AI에 챗GPT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자체 AI 기술 안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라 챗GPT의 그 오픈 AI의 챗GPT도 들어가고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에서 만든 모델은 큰 모델이 아니라 작은 모델입니다. 예. 용량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어떨 때는 내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AI, 카카오의 AI가 동작하고 네. 어떨 때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챗GPT 오픈 AI의 AI가 동작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그 두 개를 갖고 뭔가 액션을 하거나 리드를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만드는 이 AI 패밀리들을 보통 카나나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예. 이 카나나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오픈 AI의 그 챗GPT와 같이 동작하는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시니까 대략적으로 윤곽은 잡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네,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우리가 말하는 챗 GPT가 그럼 카카오에서 어떻게 동작할까라는 예. 거죠. 만약에 제가 그 교수님하고 막 카톡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저희가 뭐 정말 기분 좋게 2박 3일이라도 여행을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요즘 또 러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러닝을 내가 2박 3일 동안 혹시 마라톤 코스가 있는 데를 좀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예전에는 제가 그거를 찾아야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별도 인터넷 검색을 하든 뭐든 하는데 대화의 맥락에서 그걸 꾹 누르면 바로 챗GPT에 물어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교수님께서 저한테 나 2박 3일 동안 그래도 너랑 갈 때 일본으로 갈 거고 그래도 우리가 또 러닝 코스 같은 게 있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면 꾹 눌러서 챗GPT에 물어보기 하면은 카톡 안에서 챗GPT 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챗GPT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럼 2박 3일에는 일정을 짜줄 거잖아요. 네. 일정을 짜준 다음에 제가
교수님한테 그걸 다시 우리 채팅창으로 보내기 이러면 채팅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교수님이 한 번 더 저한테 그러겠죠. 그럼 진짜로 우리 여행 가볼까요? 그러면 여행 혹시 예약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행을 예약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여행을 예약하는 거는 챗 GPT 안에서 조금 동작이 더 제대로 아직은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럼 대화의 맥락에서 제가 여행을 좀 예약하고 싶은데 라는 걸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네. 그때는 챗 GPT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예. 그때는 이 카카오에 연결돼 있는 카나나라고 하는 모델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 안에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상품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말했던 2박 3일 일본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코스에 대한 여행 상품을 파는 회사를 검색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탭을 띄워서 실제 바로 여행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 두 가지가 좀 같이 믹스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큰 맥락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봐가지고 챗GPT한테 우리가 일정 짜줘 막 이런 것들은 똑똑한 머리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능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실제로 대화에 대한 결과물 말고 이거를 갖고 쇼핑을 해야 돼. 아니면 이거를 갖고 뭔가 예약을 해야 돼. 뭐 이거를 갖고 선물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기능들까지는 AI에서 챗GPT가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카카오에서 잘하는 거잖아. 그럼 카카오에 연결을 하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조그마한 AI가 밑에 붙어 있으면 네. 잘 연결을 해주겠네? 라고 하는 구조를 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두 명이 있어서 한 명은 얘한테 물어보고 하나는 얘한테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네. 두 개의 AI가 약간 통합되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좀 서비스를 볼 때 재밌었던 게 이 카카오 발표 때 오픈 AI에서도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의 그 발표도 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챗GPT를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냥 챗GPT API를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라 네. 두 회사가 같이 좀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한 6개월 이상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협업이 있었고 네. 협업의 결과로 나온 거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오픈 AI도 좀 이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오기로 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오픈 AI 직원들이 본사에서 와가지고 뭐 갑자기 이제 오픈 AI 분이 나오니까 막 환호성이 있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오픈 AI 직원들이 막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무래도 AI 모델 자체가 똑똑하더라도 최적화된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또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카카오와의 좀 파트너십을 갖고 좀 만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안에 들어가는 그 AI가 다양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소장님은 좀 뭔가 보신 게 먼저 있으실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되게 재밌는 메시지가 하나 나왔었는데 먼저 말을 거는 AI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키지 않았는데 AI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먼저 말을 걸까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카카오의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있었거든요. 그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딱 일어나면 오늘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라는 브리핑이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브리핑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대화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화에서 뭐 예를 들면 야, 내일 만나? 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예. 아니면 야, 너 내일은 저녁에 술 먹지 말고 나랑 러닝 꼭 해야 돼? 라고 만약 교수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럼 예. 알았어 이랬겠죠. 예. 그럼 다음 날에 카카오가 아침에 딱 푸시를 주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러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과의 채팅창에 로그가 있어서 교수님 채팅창으로 가기라는 게 떠요. 그럼 눌러보면 교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러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쓰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먼저 보내주는 형태도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만약에 이제 계속 저희의 얘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교수님이랑 저랑 막 이게 뭔가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교수님 막 따라가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끝나고 나서 교수님 제가 달리기를 처음 해서 좀 힘든 것 같고 다리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상태에서 카카오가 저한테 푸시를 보내는 거예요. 카나나가.
근처에 있는 지금 발목 염자의 효과가 좋을 만한 걸 알려줄 수 있는 병원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의 맥락을 AI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한 지금 거를. 요게서 필요하면 껴들면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푸시를 보내주고 예. 그러면 그거를 제가 딱 클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요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선물하기도 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랑 교수님이 막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야, 뭐 이진우 기자가 이제 생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일 선물 하나 주면 좋지 않아?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정도씩 할까요? 그럼 그래도 10만 원씩은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20만 원 정도에 그럼 뭘 좋아할까요? 이러고 있는 타이밍에 갑자기 또 카나나가 딱 떠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50대 남성이 좋아할 만한 20만 원 내외의 선물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뜨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고르고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 카나나라고 하는 모델이 나의 맥락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이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편하겠다. 내가 모르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서 챙겨주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약간 뭐랄까요. 관점을 달리하면 결국 제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래서 물론 옆에서 필요한 걸 비서처럼 챙겨주기도 하지만 야, 이거 개인정보 이런 것들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 보면 계속 이 카카오에서 강조한 게 우리는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이제 프라이버시를 잘 지킨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본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AI 회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대부분 다 똑똑한 AI 모델이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 맥락 프라이버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카오의 모델이 크게 두 가지 AI가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챗GPT API로 가져오는 거나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설치형 AI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 이제 또 이쪽에 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AI 모델이 요즘에는 엄청 크고 복잡한 용량들도 있지만 작게 최적화돼서 내 핸드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의 갤럭시 폰들 이런 폰들에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내가 그러니까 통화 녹음을 했어요. 통화 녹음한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내가 내 녹음을 올리면 그 안에서 통화의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정리를 하는데 네. 깨름직할 수 있잖아요. 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핸드폰 안에서 바로 통화 내용을 변환하기라는 걸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가 돌아가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요약을 네, 해주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핸드폰 안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카나나 모델도 보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렇다고 챗GPT 깔면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별도의 앱이니까 아예 카나나라고 하는 별도의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를 하고 설치한 사람들은 네.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받자마자 이제 설치라고 동의를 누르면 실제로 소형 언어 모델, LLM 모델이 이제 핸드폰에 설치가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보니까 한 1기가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용량이 적죠. 근데 그게 딱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설치된 애가 제 카카오톡에 있는 맥락들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맥락들을 갖고 이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예약에 대해서 아까처럼 뭐 발목이 다쳤을 때 갈 만한 병원 예약이라는 키워드만 딱 뽑아주는 거예요. 네. 이 AI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카톡에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해줘라고 하면은 카톡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발목이 다쳤을 때 갈 만한 병원 예약이라는 것만 인지를 아는구나. 하고 그것만 인지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의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런 설치형 AI를 핸드폰에 깔아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의 맥락까지 다 아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내 핸드폰 안에 있는 AI만 알 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 서버로 가진 않는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럼 이 조그만한 모델이 실제로 성능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어쨌든 카카오가 한국어를 최적화해서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소형 언어 모델, 설치형 언어 모델이 구글에서도 실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구글 잼마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 제미나이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AI가 이미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같은 용량 대비해서 한국어에 대한 능력은 우리가 좋다라는 거 이제 벤치마크 결과도 같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화의 맥락의 모든 거를 카카오 서버에 올라가서 막 맥락을 그러니까 AI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 안에 있는 AI가 대화의 맥락에서 키워드만 딱 뽑아주고 그 키워드들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던져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진짜 카카오가 고민을 많이 했네요. 네.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비켜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기기 안에 있는 AI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일부 보완해서 네. 결부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도 AI 사용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포인트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카카오 행사에서 이 카나나 모델 얘기하면서 5천만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나 비용 최적화에 대한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모델이 올라가게 되면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대화할 때마다 AI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럼 그게 코스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핸드폰에 있는 리소스를 같이 쓰는 좀 똑똑한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또 나왔던 그 보고서 중에 거기에 있던 발표 중 재밌었던 게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 NPU라고 하는 칩이 달려있는 것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말이 되면 50%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폰을 바꿔서 최신 폰에 있는 리소스를 쓰면서 AI를 돌릴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그냥 이제 기술 개발 스택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전 국민이 쓰는 앱이니까요. 오죽하면은 일반 명사가 됐잖아요. 그래, 카톡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이 AI 카카오톡,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의 시즌2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는 언제부터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정으로 보니까 챗GPT가 도입되는 거는 한 10월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나나 모델이 이른바 이제 클로스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게 10월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대로 이 두 개가 동작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오픈소스 설치형 모델이 단순히 카카오에만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소형 언어 모델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네? 그럼 우리도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도 AI 서비스 만들려면 인터넷 클라우드 비용 많이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서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네? 네. 라는 어떠한 또 새로운 어떤 변곡점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AI 기반의 더 많은 좀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계에 네. AI가 세상을 점령하게 됐을 때 누가 우리 AI를 무시했는지 누가 우리 AI를 무시 안 했는지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알 거다. 네. 그래서 AI에게 뭐 지시하고 부탁할 때 미국인들 중에 일부는 꼭 끝날 때 땡큐를 많이 남긴대요. 그래서 뭐 네. AI 회사는 아니 제발 데이터 그런 데 쓰지 말라고 네, 하면서 네, 땡큐라는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혹시 AI에게 점령당했을 때 난 살아남아야 돼 해서 계속 남긴다는데 네. 이 온 디바이스 형태 이거 나름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고마워할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